오늘은 분수를 아는 삶의 지혜를 깨우치고 실행한 증국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초나라의 소왕이 왕국을 잃었을 때 도양열은 왕을 따라 나라 밖으로 피신하였다. 소왕이 왕위를 되찾자 그를 따랐던 이들에게 상을 주려 했다. 도양열에게도 상을 주려 할 때 도양열은 이렇게 말했다. 당시 대왕께서 왕국을 잃으셨을 때 저는 사냥꾼으로서의 직업을 잃었습니다. 이제 대왕께서 왕국을 되찾으셨으니 저도 제 직업을 되찾았습니다. 상을 받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또 다른 현인인 범녀는 구천에게 조언을 건네며 말했다. 그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무기는 해롭고 전쟁은 덕목을 손상시키며 다툼은 가장 나쁜 일 중 하나입니다. 은밀히 음모를 꾸미고 해로운 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며 자신을 최악의 일에 휘말리게 하는 것은 천명에 어긋나니 나설지라도 이득이 없습니다. 라고 하며 현 상황에 맞는 처신을 하라고 조언했다. 또 다른 현인 중 한 명인 증국본은 청나라 말기에 중요한 인물로 상군을 창설하고 지휘했다. 그는 전쟁터에서 뛰어난 공을 세운 후 바로 동생 증국전에게 편지를 보냈다. 이 편지에는 그가 직접 지은 시가 포함되어 있다. 한 손에는 전공을 기록한 문서를, 다른 한 손에는 비판하는 글을 들고 사람이 사는 곳곳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고개를 숙여 도양열에게 배워야겠다. 모든 일은 하늘을 떠도는 구름과 같다. 증국본은 당시 청나라 군대를 지배할 만큼 강력한 군권을 쥐고 있었다. 전장에서 이룬 업적은 나라의 주인조차 흔들릴 정도였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위치를 잘 알고 행동했다. 그는 편지에 단 28글자의 칠원절구를 첨부하여 언제든 큰 분노가 머리에 닿을 수 있다고 하면서 동생에게 분수에 맞는 삶을 살 것을 일깨웠다. 또한 춘추시대의 인물인 도양열을 본보기로 삼을 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시의 내용을 통해 증국본이 도양열을 정신적 스승으로 오랫동안 여겼음을 알 수 있다. 도양열은 춘추시대 초나라의 소왕 시절 인물이었다. 그의 이름을 통해 우리는 그가 짐승을 도살하는 직업에 종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일에서 만족과 기쁨을 찾았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춘추시대의 말기에 접어들면서 창날이 번쩍이고 피비린내 나는 전국시대의 기운이 서서히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춘추시대에도 초나라는 남방에서 광대한 영토를 가진 강대국이었다. 이러한 대국을 통치하던 소왕은 오나라와의 국경 분쟁에서 패배하여 도피해야 할 상황이 있었다. 그런 때에 소왕을 보좌하며 함께 고난을 겪은 인물 중 한 명이 바로 도양열이었다. 저에게 어찌 상을 주시려 하십니까? 대왕께서 나라를 잃으셨을 때 저 또한 양을 잡는 일을 잃었습니다. 대왕께서 나라를 되찾으시자 저도 양을 잡는 일을 다시 얻었습니다. 저는 잃었던 직책과 복록을 되찾은 것이지요. 도양열은 이렇게 말하고 소왕이 보낸 사자를 돌려보냈다. 사자가 돌아와 보고하자 소왕은 마음이 불편해졌다. 즉시 이곳으로 데려오라. 나는 그에게 높은 직위를 부여하겠다. 소왕은 사자를 다시 도양열에게 보내었다. 그러나 도양열은 꿈쩍하지 않았다. 저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대왕께서 저에게 주시려는 벼슬의 고귀함과 그 자리를 맡게 되면 받게 될 풍부한 복록을. 하지만 어찌 저 같은 사람이 높은 자리와 두터운 복록을 욕심낼 수 있겠습니까? 대왕께서 경솔하게 벼슬을 내리신다는 오명을 듣게 할 순 없습니다. 그러하여 저는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만 합니다. 어느 누가 우연히 얻은 명성을 거부하겠는가? 또 어느 누가 타인의 존경과 찬사를 밀어내겠는가? 그러나 도양열은 우연히 얻은 부와 영광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바로 눈앞에 보이는 명예와 이익을 탐하지 않고 자신의 상황을 잘 이해했다. 그는 기쁨이 정점에 달하면 곧 슬픔이 따른다는 진리를 오래전에 깨달은 사람이었다. 양을 잡는 백정의 일을 계속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양백열은 결국 벼슬이나 녹봉을 받지 않았습니다. 나라의 규정을 어기고 녹봉을 받는 것은 임금의 명예를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변에도 부적합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왕이 그를 고집스럽게 상공의 자리에 앉히려 했다면 결과는 어떠했을까? 범녀라는 인물은 거의 같은 시대에 살았으며 그의 업적은 역사에 기록되어 전해진다. 춘추시대의 오나라와 얼나라가 경쟁하던 시기,
그는 월왕부천의 조력자로서 오왕부차를 굴복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정치가이자 군사가로 명성을 떨쳤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였다. 범녀는 서씨와 함께 작은 배를 타고 월나라를 떠났다. 그는 권력의 내면을 꿰뚫어보는 지혜를 가졌고 자신의 한계를 아는 현명함도 있었다. 이제 그는 서씨와 함께 상업에 몰두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다. 또한 상업을 통해 쌓은 재산에 연연하지 않고 오히려 어려운 이웃들과 기꺼이 나누는 법을 알았다. 사마천이 사기의 화시결전에서 처음으로 소개한 인물은 바로 범녀였다. 사마천은 결코 가볍게 인물을 선택하지 않았으며 화시결전에 등장하는 52명의 상인들도 평범한 상인들이 아니었다. 그는 올바른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고 이를 나눌 줄 아는 사람들만을 엄선하여 기록했다. 도양열은 자신의 분수를 알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행복한 삶을 살았다. 범녀 또한 자신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상성으로 칭송받으며 영원한 삶의 길을 걸었다. 사람이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선택하고 걸을 줄 아는 것은 과거나 현재나 변함없이 아름다운 모습이다. 지금까지 자신의 분수를 지켜 목숨과 명예를 지킨 도양열과 범녀에 대하여 소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